어른의 끝맺음. 그냥 어른 말고 괜찮은 어른으로 살고 싶다. 70살이 되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미 어엿한 어른이 되었다. 이제 어르신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지만 내가 정말 어른인지 솔직히 자신이 없다. 제대로 된 어른에게는 도대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어른이 되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다면 나는 그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소녀였던 아침과 훌쩍 늙어 노파가 된 저녁 사이에는 다양한 나이의 내가 존재한다. 같은 하루에 소녀인 나도, 젊은 아가씨인 나도, 40대와 50대인 나도, 80살 먹은 호호 할머니인 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도대체 어른이란 무엇이며 어른의 조건은 무엇일까? 도통 알 수 없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저절로 어른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또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해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하지 못하면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어른의 끝맺음이라는 제목을 앞에 두고 머리를 싸매고 고민한다. 어른은 끌어들이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닐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숙제에서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내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으리라. 끝맺음은 내가 마주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젊으면 무언가 끝맺음이 필요한 일의 답을 미루다가도 나이를 더 먹으면 답이 보일 때가 있으리라. 물론 일정한 나이가 된다고 해서 모든 걸 깨닫는다는 법은 없다. 또 중년 이후에는 20년 후, 30년 후에 자신이 어떻게 되었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애초에 인생의 끝맺음은 나이와 무관하게 의식하고 살아야 하는 화두가 아닐까? 사람은 모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착실하게 걸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춘이라 부르는 계절을 사는 동안에는 특별한 상황을 겪지 않는 한 죽음을 생생하게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본다. 대부분의 사람은 심각한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나이를 어느 정도 먹기 전에는 내가 언젠가 확실히 죽는다는 생각에서 자유롭다. 그래도 상관없다고 믿는다. 그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자. 그러나 설령 바라지 않더라도 30대, 40대에 자신이 떠난 후에 끝맺음을 생각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법은 없다. 인생의 끝맺음이란 살아가는 일에 대해 나라는 한 개인이 인생에 대해 생각하고 답을 얻는 방식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어야 하는 문이란 죽음이란 미지로 향하는 문이라 할 수 있다. 언젠가 끝이 오는 자신의 인생을 어떤 자세로 마주할까?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고 싶은가? 가령 치매에 걸려 증상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그 상태에 대처하고 싶은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더라도 완벽하게 대비할 수는 없다. 그 부분까지 고려하면 인생의 풍경이 크게 바뀐다. 그런 순간이 나에게 온다는 각오와 비슷한 마음가짐, 설령 어렴풋하더라도 그 각오를 통과하고 난 후에 지금인지 아닌지에 따라 확실하게 달라지는 무언가가 있으리라. 집착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 대상이 내 삶에 중요한지 잠시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본다. 인생의 끝맺음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은 자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별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만 골라내 갈무리에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더 적게, 더 천천히, 더 작게라고 나는 줄곧 생각해왔다. 한 가지 덧붙여 더 심플하게라고도. 이 명제가 실제로 내 인생의 버팀목이 되는 인생관으로 확고하게 몸에 배면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생각하는 풍요롭고 깊은 나날을 보낼 수 있을 터이다.
인생의 짐은 여행의 짐과 매한가지다.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홀가분해진다. 이기지도 못할 짐을 무리하게 이고 지고 산다면 말 그대로 짐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의 악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을 선별해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야 한다. 나머지는 실행에 옮기면 그만이다. 나는 나라는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긴다. 반대로 당연히 해야 한다는 감각이 가장 고역이다. 산다는 건 좋든 싫든 수많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에 묶여 있다. 마지막 짐은 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에서 해방되고 싶다. 자유롭게 살다 가고 싶다고 생각한다. 끝맺음의 방법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어떤 사람이 바라는 마지막이 다른 사람에게 들어맞는 일도 없거니와 딱 떨어지는 정답 따위는 없다. 각자 모색하고 각자의 시점에서 자신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결정한다. 그게 전부다. 생각이 바뀌면 고쳤으면 그만이다. 나다움에 얽매이지 않는다. 나라는 존재는 일정한 연령대가 되어 호련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살아온 수많은 어제가 있고 지금의 내가 여기에 있다. 그래도 내 안에는 아직도 각성하지 못한 내가 모르는 내가 있을 수 있다. 그게 사는 재미다. 한때 나다움, 개성이라는 표현이 유행했다. 이제 나는 나다움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다움이란 개념은 유일무이한 나라는 개체를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올가맬 수 있다. 슬슬 나다움이라는 틀을 뛰어넘어 틀 밖으로 비어져 나와도 좋지 않을까? 틀을 벗어나면 다른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를 축으로 하는 끝맺음 방식도 한 번 정하면 끝이 아니라 그 방식이 자신의 그릇 크기와 생활 조건에 맞지 않게 되었을 때는 과감히 부수고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면 그만이다. 만드는 것보다는 부수는 쪽이 힘든 작업이지만 혼자 상상했던 나다움에 집착한다면 안 그래도 고생스러운 여정이 지겹게 이어질 따름이다.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은가? 다소 경박한 표현일 수 있으나 역시 멋지게 살고 싶다고 바라는 내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무엇을 멋지다라고 말할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다소 무리하더라도 멋진 자신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점점 바닥으로 떨어져 내릴 것만 같아 불안하다. 가끔 지금 이 일을 하는 나는 멋질까? 라고 자신에게 물어볼 때가 있다. 글렀다고 생각할 때도 있거니와 제법 봐줄만 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어디까지나 자신에게 멋진지 아닌지가 기준이다. 내가 생각하는 멋지다는 아첨하지 않는다. 기대지 않는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 등을 필수 조건으로 삼고 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인생의 짐을 최대한 스스로 짊어지고 살아왔다 믿고 또 그렇게 실천해왔다. stand alone이라는 말이 있다. 자립한다는 뜻이다. 100% 혼자 힘으로 설 수 있다면 멋지고 그게 이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무리 혼자 고고하게 우뚝 서 있을지라도 알고 보면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으리라. 그 애매한 테두리를 인정하면서도 최대한 혼자 힘으로 서고 싶은 게 내가 나라는 기준이다. 사상도 자세도 마찬가지다. 자립하지 못하면 타인과도 소통할 수 없다. 어른의 끝맺음은 내 숙제. 어른의 끝맺음은 나 자신에게 주어진 숙제이다. 사람은 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기한을 정해두지 않으면 손을 대려 하지 않는 속성이 있기에 글로 써보며 내 그릇에 맞지 않으면 몇 번이고 고쳐 쓴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미처 고쳐 쓸 기회를 얻지 못할 때도 있다고 어느 정도 각오는 해두고 있다. 끝맺음은 또 나라는 한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업무상의 끝맺음, 인간관계의 끝맺음, 그리고 지금 사회와 어떻게 마주할지, 어떻게 바꾸어 나갈지라는 끝맺음, 이 모든 것을 생각하는 과정이 어른의 끝맺음이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릴리언 헬먼의 작품을 특별히 의식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인생은 모두 미완이다. 미완으로 남기고 싶지 않더라도 대개 미완인 채 그 순간을 맞이한다. 설령 미완으로 인생을 끝마치더라도 미완이라는 인식을 단단하게 부여잡고 조금이나마 미완을 줄여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미지의 내일로 나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씩 구체적으로 생각해 나가고 싶다.